안녕하십니까. 오늘 6번째 인구위기 TV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왜 월육아수당을 지방정부가 지급해야 하는가입니다. 왜 월육아수당을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월육아수당을 중앙정부가 작은 금액이나마 지급하고 있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인 전남 강진군에서 유일하게 월육아수당을 서유럽 수준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월 60만 원이죠. 그리고 결혼 출산 장려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도를 포함해서 산발적으로 적은 금액에나마 지급하고 있고, 유일하게 부영그룹에서 기업 차원에서 1아동당 1억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그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가 월육아수당과 결혼 출산 장려금이라는 두 가지 카드를 선택과 집중을 하지 못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산발적으로 지급을 하다 보니까 젊은이들에게 어떤 매력적인 카드로 작용되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느끼지 못하고 있다. 그러다가 이제 부영그룹에서 1아동당 1억 원을 지급하겠다 하니까 그것이 하나의 커다란 반향이 있었고, 놀라운 소식으로 이렇게 전해진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이제 중앙정부가 6월 19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바가 있습니다. 그 비상사태를 선포한 그날 바로 저출산 고령화 위원회 부위원장인, 위원장은 대통령이죠. 부위원장인 주영환 부위원장이 2030년대에 그때 가서야 출산율을 1.0명대로 높이겠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에게 보고를 한 거죠. 그런 걸로 보아 중앙정부가 아직도 결혼 출산 장려금 1억 원을 지급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아직 결정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중앙정부가 월 육아수당도 과감하게, 결혼 출산 장려금도 과감하게 젊은이들에게 매력적인 그런 카드를 뽑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현재 여건으로 봤을 때는 쉽지 않은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중앙정부가 결정할 때까지 그러면 지방정부가 지금 그대로 있을 것이냐? 이게 아니죠. 지방정부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인구가 감소하고 지방이 소멸한다. 뭐 이렇게까지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방정부 제 생각은, 그렇다면은 전남 강진군에서 선제적으로 그 월육아수당을 월 60만 원 지급하고 있으니까 다른 지방정부도 지방자치단체도 과감하게 그 카드를 써야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성공적인 월 육아수당은 40만 원에서 60만 원입니다. 월. 이것은 서유럽에서 지급하고 있고 캐나다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내에는 유일하게 전남 강진군에서 월 6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남 강진군의 출산율이 전에는 1.0명 아래로 떨어졌었는데 작년에 2023년에 월 육아수당을 지급하고 나서 1.47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남 강진구는 금년 내년
이런 그 월육아사당을 지급함에 따라서 출산율이 1.47명이 아니라 2.0명도 넘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월 육아수당을 지방자치단체 우리나라에 228개 시군구가 있습니다. 228개의 시군구가 있는데 이 228개 시군구가 어쨌든 전남 강진군과 같이 그런 육아수당을 지급을 한다면은 그러니까 월 50만 원 이상이죠. 그리고 뭐 강진군 애들은 지금 7세까지 지급을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지급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 출생아 수 증가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아동 관련 시설, 산부인과라든가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유치원이라든가 이런 데 매출이라든가 고용 인력이 증가하게 되고, 그리고 아동복이라든가 장난감, 교재비라든가 이런 그 아동 관련 매출이 증가하게 되겠죠. 그리고 지역의 우수 인재를 양성하게 되어서 지역 성장 엔진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고, 생산 가능 인력을 확보하게 되는 그런 지역 활성화의 지름길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월육아 수당이 그 지방자치단체에만 효과가 있느냐 하면은 그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국가적으로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은 이 저출산 대책이 수도권에 돈을 쓰는 것보다 지방에 돈을 쓰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왜냐하면은 수도권은 경쟁이 너무 치열하고 심화되어 있기 때문에 결혼이라든가 출산을 주저주저 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지만은 조금이라도 여건만 좋아진다면은 전남 강진군과 같이 지방에서는 저출산 정책을 펴면은 훨씬 효과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것은 당연히 그 지방에서 인구가 늘어나고 지방의 인구가 머무르면은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여러 가지 폐단,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출산율이 수도권은 저하되고, 그리고 환경 파괴 문제라든가 국가 안보 문제, 이북과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수도권의 인구 집중은 여러 가지 국토 방위상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가 있는 점이 있고, 또 하나 매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세계적인 인물은 수도권에서 난다기보다는 지방에서 난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방이라는 데는 어떤 그 시야가 수도권의 아파트에서 사는 것보다 시야가 넓어지고, 또 지방에서는 뭔가 자기가 극복하겠다는 어떤 그 한거리 정신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대통령은 지방에서 나지 그 뉴욕이라든가 워싱턴 DC 이런 데서 대통령이 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중요한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방의 그 228개 시군구가 그라인도 재정이 취약한데, 그런데 어떻게 월 육아수당을 작은 금액도 아닌데 월 50만 원 이상을 지급할 수 있느냐. 그런데 사실은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그 예산은 많은 비중이 들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남 강진구는 연간 예산이 예를 들어서 5천억 정도가 됩니다. 뭐 최근에는 6천억이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돈에 몇 퍼센트를 투자하면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줄 수 있는 금액이 나오냐면은, 예를 든다면은 30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면은 연간 지금 현재 강진군의 예산이 6천억인데 300억이면은 5%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시군구청이 자기 예산의 5%만 할 의지가 있다면은 이 문제는 해결이 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수치에 대해서 전혀 대의적으로 알려진 바도 없고 누구도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뭐 죄송스럽지만 제가 처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5% 정도 예산을 투입을 해서 인구를 갖다가 현 인구, 예를 강진군이면 32,000명입니다. 32,000명을 유지한다면 이것은 대박 나는 겁니다. 줄어들지 않고 32,000명만 유지하더라도 이것은 대박이 나는 거고, 이 예산은 많은 규모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시행을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의지에 달려있던 겁니다. 의지가 있으면은 전남 강진군에서 해서 지금 현재 성공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우리 다른 시, 군, 구청에서 하지 말라는 법이 없는 거죠.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서유럽과 같이 적어도 출산율이 1.0명 아래가 아니고 1.5명이 되고 1.7명이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일본의 지방도 2.0명이 넘는 데가 지방에 많이 최근에 생겼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도 지방에서 출산율이 2.0명 이상이 되는 시군이 많이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정말 현실입니다. 실제로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꼭 실현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오히려 지방 정부는 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도는 결혼 출산 장려금 뭐 100만 원에서 500만 원 그 정도로 주는 것은 손을 떼야 합니다. 손을 떼고 그 예산을 월육아수당에다가 투입을 해야 한다. 그래서 확실하게 결혼을 앞둔 젊은이들에게 월육아수당을 50만 원을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18세까지 지급한다 하는 것을 확신을 주면은 그 젊은이들이 반드시 결혼 출산 대회에 합류할 것이라고 이렇게 확신합니다. 오늘 6번째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